예. 이거는 저녁에 이제 적어 보았던 글인데요. 매우 시사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그 현대사에, 저는 이제 이 시대를 좀 이제 인공지능사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이 시대에 일어났던 굵직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좀 더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앞전에는 제가 너무 좀 빠르게 말을 하고 약간 다소 뭐냐면은 격양된 뭐냐면 모습으로 제가 말을 한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시대적인 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목은 뭐냐면은 더 이상 고향 사람 욕먹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오늘의 제가 그 강의하고자 하는 제목인데요. 예. 자, 한번 제가 적었기 때문에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해방 후에 한국에는 엘리트의 집단의 국가 운영 주체들이 권력과 근원을 내세워 민주화를 억압한 사례 중에 이번에 윤석열 검찰 쿠데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난 현대사 70년 동안에 몇 번의 쿠데타를 겪었다는 것이죠. 예, 그 중에서 우리가 5.16 군사 쿠데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가 일으킨 11.2 군부 쿠데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과 그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 검찰 쿠데타가 저는 있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이 이 가짜 헌법주의자들로 인해 참 헌법주의자들에 의해 악용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 이 헌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헌법주의자가 있는 것이고 가짜 헌법주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양반이 있는 것이고 가짜 양반이 있었다는 말과 통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주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헌법에 부합하는 사람이 옛날로 말하면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그 씨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텔레비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린 이 검찰 쿠데타의 모습을 보면 이분은 검찰 조직에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에 대해서 그 충성했다는 것은 공적 의미를 떼야 될 검찰청이 해야 될 정치적 중립이나 그 다음에 공무에 관련돼 있는 일에 부합한 행동을 하지 않고 검찰들을 위한 뭐냐면은 조직을 위해서 충성해 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짜 검찰주의자, 가짜 헌법주의자, 가짜 양반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럼 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들이 전형적인 한국 엘리트 집단의 민주화를 방해했던 세력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한국 엘리트 집단이냐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나라가 어려웠었고 우리가 국력이 약했을 때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주체로서는 국가 엘리트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 다음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해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찰직, 고위공직, 그 다음에 판검사들, 변호사들, 의사, 약사, 이런 박사, 이런 사람들에게 우대를 해주고 그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공적 의무가
자기의 사적 조직과 사적 이익을 대변한다면 이들은 바로 검찰 쿠데타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공무에 부합하지 않는 저해 세력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헌법을 저해하고, 헌법을 저해한다는 것은 민주화를 저해한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들을 뭐냐면은 반헌법주의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이데올로기 시대 때는 이제 남과 북에서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강대국에서 우리가 분할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할되었던 이유를 우리가 감감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대에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의 뭐냐면은 민족의 역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가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저희의 이제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이 떨어지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집에 학문이 떨어지면은 그 집안이 망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 그래서 학문이 떨어지면 집안이 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역량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에 대한 것에 뿌리를 찾지를 못하고 자주성이 없는 이유로 사대한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사대는 왜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욕망의 권력을 통해서 황취하고자 하는 바른 학식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가짜 양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가짜 양반은 누구인가 이거죠. 그러면 가짜 양반은 바로 우리의 역사의 정통적인 사상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인의 정통 사상을 우리는 갖춘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해 봤다는 것이죠. 솔선수범하고 정성과 공을 다하는 제사문란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믿어주고, 그 다음에 세수응대하고 강력한 군사 집단을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가 말씨, 솜씨, 맵씨, 마음씨, 글씨의 아름다운 그 자태와 모습을 뽐낼 수 있는 이런 남녀 공의 신흥섭판에 기초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 사상과 전통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남자 여자가 긍이 뭐냐면 교양과 뭐냐면은 지식을 함량한 것이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짜 양반은 가짜 헌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반헌법주의자가 되는 것인데, 이들이 바로 지난 70년 동안에 국가를 온 엘리트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 엘리트 집단에는 일제를 포함하면 1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집단 중에서 우리가 약사,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검사, 기자, 사관학교 이런 것들, 박사를 포함하죠. 이런 것들을 다 저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 뭐냐면은 가짜 양반과 가짜 헌법과 가짜 이 검찰주의자들을 제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뭐냐면은 공무로서 해야 될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사익을 추구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 중에서 번외의 사람들, 이들을 저는 처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들은 언제부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군사 정부 시대 때는 박정희 시대 때는 유신헌법에 뭐냐면 동조했던 일부 엘리트들, 그리고 거기에 편중해서 덕을 봤던 사람들, 그 다음에 11.2 사태로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거기에 편성한 자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세력들,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 검찰 쿠데타에 동조한 세력들, 이들이 처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이며 반국민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바로 이러한 검찰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예. 과거에 우리가 신군부 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검찰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추미애 장관이 도망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요걸로 묵더라도 이 사람을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왜 제압해야 되는가? 이유를 제가 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에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사찰 문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검은 언론을 동원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죄, 이것 때문에 검찰 쿠데타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검찰 쿠데타는 제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법무부 장관이. 예, 우리 지금 이제 한국의 정치인 집단이 있죠. 여야 공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도 있고요, 국민의힘도 있는 것이죠. 예, 이들 중에 여야를 불문하고 상당한 부분들은 정치 브로커들 내지 정치 컨설턴트를 받아가 정계에 입문한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상직 지금 현재 무소속 국회의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돈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만들어진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우리 사회에 무척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는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야가 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시민이 직접 나서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그 정치를 대신해서 우리가 간접 정치로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걸 무시하고자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간접 민주주의인 대의제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때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 촛불혁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번 성공을 해봤습니다. 바로 박근혜 탄핵에 성공해봤고, 그 다음에 서초동 검찰개혁에 이번에 윤석열이는 물러날 것입니다. 해임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 내에서 권력과 권력이 서로 상충해서 충돌할 때는 국가 행정에 뒷받침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기지 않으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뒤집어지면은 이것은 바로 쿠데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윤석열은 해임된다고 제가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필요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정이 안정되고 국정 운영이 바르게 되고 우리 사회가 바르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오늘 그 12월 30일 날 전두환 씨가 그 광주의 그 사자명 훼손죄로 지금 재판을 1심 받으러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이거는 뭐 제가 판결과 상관없이 이거는 유죄가 나오리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에서 기관 총사로 했던 단헌의 자격이 그 흔적이 이미 국가서를 통해 가지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나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신군부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두는 것이 우리가 역사의 검증 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편들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합천이면 창녕 바로 옆입니다. 합천 해인사도 있고요. 예. 얼마나 유수한 고장입니까?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합천 사람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겠습니까? 지난 과거에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엘리트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할 때 약사,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 기타 이런 사람들을 특혜 줬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들이 특혜를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70년 동안에 그들이 뭐냐면 가질 거 다 가졌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합격했다는 이유로. 그 대표적인 지금의 이제 이익 집단이 바로 검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저지르고 있는 검찰 쿠데타인 것입니다. 이거는 단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은요, 언론개혁이 남았을 텐데요. 이 언론개혁은 정말 앞으로 큰 일입니다. 예. 그 이유는 이 언론 뒤에는 바로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언론 기러기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대기업을 대변하는 바로 나팔수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기자가 아니라 나팔수인 것입니다. 기자가 아니라 기레기인 것입니다. 사악하기 짝이 없는 놈들입니다. 이런 시들을 걷어치워야 됩니다. 이런 시들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사가 바로 서고 우리의 민주사, 그 다음에 우리의 민주화의 종주국으로서의 우리가 일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적었던 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전두환은 합천 사람인데 오늘 광주 사자와 명예훼손죄로 광주지방법원에 간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향 사람 욕먹는 일 안 했으면 합니다. 윤석열도 더 이상 고향 사람 욕먹이는 일 안 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 고향 사람 욕먹이는 일 안 했으면 합니다. 예, 이것이 오늘 제가 강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